네, 21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한양의 도읍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는 한양의 수도를 어떻게 해서 여기 한양으로 정했나 라는 그 입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한양의 입지 조건은요, 이렇게 배산 임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는 산이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가 좋았고요. 또 앞쪽으로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한 교통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1번, 나라의 중심에 위치하여 다스리기 편하기 때문이지. 네, 맞고요. 네, 정 가운데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스리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형이기 때문이지. 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지. 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무역항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무역항과 관련된 거는 고려시대 병난도를 떠올리거나 신라시대 울산 항구를 떠올리는 것이 더 가까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을 보시면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문화유산에 관련된 문제가 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쉽게 접근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거는 조선시대와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는 문화재를 서로 비교를 해보는 문제인데요. 조선시대에 이거는 신호를 알리는 봉수대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전화기나 편지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피워가지고 당시에 상황을 알리는 그런 봉수대가 오늘날의 전화기와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전자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해를 비추는 그 그림자를 이용해서 만든 그 해시계로 오늘날의 시계를 대신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신분을 알려주는 이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살펴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호패라는 것으로요. 바로 조선시대 때 오늘날의 이런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은 조선통보로 동정화폐가 되겠고요. 2번은 암행어사들의 그 신분증이었던 마패가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부녀자들이 메고 다녔던 그런 장신구 물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질문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지도의 전례는 조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했는데요. 우리가 이 고려만국전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려만국전도는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만든 지도로요.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선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고려만국 전도를 보고 나서 아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넓은 나라가 정말 존재하고 있었다니 라고 하면서 그런 중국 중심의 생각이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지도예요. 그래서 1번에 성리학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죠. 성리학의 통치 이념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2번,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가 아니라 선교사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였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이거 앞에서도 아까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자, 아라비아 상인들 고려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코리아라고 불리게 됐다라는 그 병난도 무역항과 관련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다음 다큐멘터리 제목과 관련된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조선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보면 이 임진왜란에서 크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전투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행주산성에서 벌어진 전투였는데 권율 장군이 지휘를 했고요. 이 고립된 행주산성에서 부녀자들까지
전부 행주치마를 들고 여기에 그런 돌이라든지 그런 무기들을 다 들고 행주치마로 날라서 전투에 승리로 이끌었던 그 전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였던 이 곽제우, 주로 붉은 옷을 입고 전쟁터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홍위 장군으로도 유명한 장군입니다. 세 번째 전투는요, 이렇게 행주산성이라든지 곽제우의 전투처럼 육지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있었다면요, 이렇게 해전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 바로 이순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을 지휘하는 이순신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지금 여기서 의병을 이끄는 신돌석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을사늑약이 일어난 그 당시에 주로 양반, 유생층을 중심으로 한 의병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신돌석이라는 평민도 이 의병에 참가를 해서 그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그런 의병을 벌였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일들이 들어있는 가 폴더의 이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지금 조선의 대외정책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면요, 명나라는 점차 쇠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쇠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후금, 나중에 청이 되죠. 이 후금은요, 나라를 건국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시기예요. 자, 이럴 때 놓여져 있는 우리 조선의 왕들은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광해군이라는 그 왕은요, 중립 외교를 썼어요. 쉽게 말해서 양다리 외교라고도 하는데요. 자, 어느 명나라나 후금,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이 양쪽에 다 이렇게 다리를 두고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펴던 왕이 바로 광해군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명나라가 후금의 침략을 받자 이제 광해군, 조선에 또 군대를 보내달라라는 그런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광해군은 강홍립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좀 이렇게 적당히 싸운 다음에 항복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의 정답은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답 정리를 해보면 보기 1번에 공민왕의 영토를 수복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기 때 나올 수 있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3번에 숙종의 통신사 파견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숙종 시기에 이르면 다시 일본이 우리 쪽에 조선의 물품이며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통신사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숙종 시기 때 통신사가 파견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4번. 세종의 사군육진 개척에서 이 세종 때 오늘날의 지도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 사군육진을 개척하게 됨으로써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다음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조선은 건국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1번을 보면요, 탕평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탕평책을 실시한 대표적인 왕 2명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바로 영조와 그 다음에 정조인데요. 자, 이 영조와 정조는 조선 후기를 아주 대표하는 그런 왕들이죠. 그래서 이 탕평책은 당시에 서로 학파나 그 다음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학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고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정책이 바로 탕평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전국을 8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거 건국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종묘와 자묘, 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광화문을 기점으로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세워서 이거는 왕실을 모시는 거고요.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거고요. 사직단은 곡식의 신들을 모시는 그런 단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나라의 기틀을 다질 때 세웠다라는 거. 그리고 4번,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해서 이 각 도를 골고루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관찰사를 파견했다라는 거. 이렇게 건국 초기에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이런 일들이 이때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 탕평책, 조선 후기에 실시된 탕평책이 되겠습니다. 27번 밑줄근 기역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조선 후기에는요, 농업이 생산량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농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난한 농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농민들 중에서도 아주 부유한 부농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상업도 발달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한 서민들의 문화가 조선 후기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서민들의 문화 어떤 것들이 있었나 우리가 골라보는 문제인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려청자죠. 고려청자는 주로 고려시대 귀족들이 누렸던 그런 문화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순백의 백자는요. 이거는 양반,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도자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기 4번을 보면요. 4번은 이거는 심사인당이 그렸던 조충도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심사인당 정말 조선 시대 때 대표적인 여성상으로 꼽히는 그 심사인당 양반집 말하자면 교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민이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이렇게 호랑이, 무시무시한 호랑이인데 표정을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웃기게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그림 말고도 또 호랑이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이 서민의 문화의 대표적인 민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화 말고도요, 또 탈춤 같은 것들 해서 뭐 양반층 사대부들을 비판한다든지 뭐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서민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28번 밑줄근 기역에 해당하는 농작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와 좀 연결이 되는데요. 조선 후기는 농업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농업에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 조선에서만 생기는 물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 저 유럽 쪽에서도 가지고 오는 그런 생활, 식품이 있었는데요. 콩 같은 거는 콩이나 그 다음에 마늘 이런 것들 우리 조선에서 대표적으로 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부터 아주 특산품으로 유명했던 상품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 유럽, 주로 스페인 지역에서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감자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라의 인물을 활동한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요. 자, 우리 드디어 역사 속에서도 정말 활약한 여성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에서도 보면 이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보면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여라 했는데, 자, 봅시다. 선덕여왕이요.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은 대표적인 여성 왕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줬던 그 첨성대, 하늘을 관측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첨성대를 만든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 왕이었던 이 나를 먼저 찾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심사인당,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의 가장 우리 이상적인,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대표적인 그 여성상으로 뽑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심사인당이죠. 그래서 지금 5만원권 지폐에도 이 심사인당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가 되겠고요. 주로 이 심사인당이 활약했던 시기는 조선 중기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요, 이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정말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졌는데 그거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난하고 못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해서 굉장히 또 유명해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등장한 김만덕, 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관수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3.1운동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죠. 그래서 정답은 나가, 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근 화폐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 조선 시기까지는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이렇게 화폐를 사용해서 쓰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배라든지 이런 곡식을 이용해서 물물 교환을 했었는데, 자, 이런 동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이렇게 권원중보, 고려시대 성종 때 철로 이용해서 만든 권원중보라는 이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제대로 유통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통이 된 것은 조선시대 쑥종 때에 와서 바로 이 상평통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이 됐고요. 그래서 밑줄근 화폐, 우리가 쑥종 임금 때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널리 유통된 화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은요, 이 당백전이라는 것은요, 고종 시기 때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당백전, 바로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가치를 지니는 이 당백전을요,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더 나쁘게 해가지고 이 당백전이 얼마 유통이 되지 못하다가 그만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동화는요, 이제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서양의 문물들을 받고 거기다 또 돈을 줘야 되고 이렇게 이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전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기구였던 그런 개혁 기구였던 전한국이라는 곳에서 만든 백동화라는 동전이에요. 그래서 이 동전은 갑오개혁 시기에 가면요, 이렇게 은본이제라고 해서 은을 이용한 문물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도 은과 더불어서 이 백동화가 보조화폐로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가 인물이 한 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고종의 아버지. 자, 고종의 아버지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있죠? 흥선대원군.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요, 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개혁 정책들 중에서는 잘한 정책도 있지만 또 잘 못한 정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경복궁 중건. 사실 이거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만든 거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동원돼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안 좋은 것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또 운영궁에 살았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요, 바깥에 있는 외교 정책으로는요, 쉽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2번에 걸친 양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일어난 게 바로 병인양요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일어났던 신미양요, 이 2가지 양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미양요로 인해서 미국을요, 격퇴하고 그 뒤에 이 척합이 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요, 흥선대원군이 했던 일에 1번을 보면 서원을 정리하였다 해서 이렇게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요, 그런 양반 계층들의 권위를 낮추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했는데, 규장각은요, 이건 왕실 도서관이에요. 근데 이 도서관은 흥선대원군 때가 아니라 정조 임금 때. 그래서 이 규장각에는 정말 신분이 높고 출신이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정조왕은요, 신분이 낮거나 그런 서얼이라든지 뭐 이런 출신들도 다 등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학문적인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옳은 거죠. 가 인물이 한 일로 옳은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건 정조 임금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서양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척합의를 세운 걸 봐서도 알겠지만 쉽게 서양과 조약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의 양요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했던 그런 정책과는 조금 다르게 추진을 했던
명성황후 민씨와 그리고 온건개혁파 그리고 고종 그런 사람들이요 같이 추진했던 개화 정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32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3점짜리 문제로요. 근대사에 대한 그 역사적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암기까지 되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보시면요. 먼저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보기들을 이용해서 근대적인 흐름을 쫙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강화도 조약, 우리가 최초에 맺은, 일본과 맺은 근대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인데요. 이 강화도 조약을 맺기까지는요, 사실 그 전에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흥선대원군은 이런 조약을 쉽게 맺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2번에 걸친 양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병인양요, 그리고 신미양요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뤄졌는데 결국에 온건개혁파들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까지 맺어졌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개혁 정책들을 했어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든지 했는데 그때 신식군대와 차별을 받았던 구식군대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그동안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던 그런 개혁들이요, 오히려 더 여기서 더 흐지부지하게 되는,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이때 위기감을 느낀 급진 개화파 세력들이요, 우정국, 오늘날의 우체국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신정변의 상황 속에서요, 이제 결국에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속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이 점차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세력이 점차 세지면서 가보개혁을 반강제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개혁을 하고 있었지만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급하게 개혁이 추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과 그 다음에 을사늑약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게 있었냐라고 했을 때 고르면 우리가 가보개혁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기사의 소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소제목을 달아야 한다. 근데 문제는 3.1운동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3.1운동으로 이제 이 독립운동이 본격화가 됐는데요. 실제 모습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독립운동이 드러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국외로 넘어가서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요, 이쪽에 홍범도가 했던 봉오동 전투가 있고요. 또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전투가 모두 승리를 이끌면서 화가 난 일본은 바로 이 지역에 있던 간도라는 지역에 아주 불을 태워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요, 보기를 보면요, 기억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다. 이건요, 우리가 한일병합 1910년에 한일병합이 되기 직전에 이뤄진 일로, 이거는 3.1운동 이후에 이뤄진 일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김자진 청산리에서 대승을 거두고 또 홍범도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라는 니은,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을에요,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을사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행해진 일인데요. 을사늑약은 고종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는 이상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헤이그에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요. 파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본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키고 난 다음부터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고 또 군대까지 해산시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33번의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보시면 일제의 식민 통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제에 어떤 그런 통치를 했냐. 자, 먼저 일제는요,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해서요, 이걸 주축으로 인해서 식민 정치를 본격화했어요. 그래서 뭐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것을 실시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문서화되지 않은 그런 토지들을 전부 일본이 빼앗아 가서 싼 값으로다가 같은 일본 사람들한테 토지를 이렇게 사게 해서 우리 조선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죠. 그리고 또 강제로요, 우리의 언어는 쓸 수가 없었고 일본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식민 통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럼 보기를 보면요, 1번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했는데 이 만민공동회는요, 독립협회 때 나오는 그런 대중 집회예요. 그래서 이 집회에서 뭐 관료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백성, 뭐 농민이라든지 이런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중 집회를 열어서 당시에 이제 러시아 공산당으로 피난을 간 그 고종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집회를 열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했는데 바로 이게 정답이 2번인데요. 산미증식 계획은요, 쌀을요, 우리 조선에서 정말 그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서 그 생산한 양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게끔 일본으로 다 이 곡식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쌀을 먹을 수가 없어서 만주에 있는 곡식들을 대신 가져와서 쌀 대신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과 그 다음에 2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신사에서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얼마 전에 신사라는 용어가 도대체 뭐냐라고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영상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떴죠.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그 신사 아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기사에 떴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신사는요. 당시에 일본의 그런 이제 공로자, 일본의 국가의 어떤 그 공을 세운 공로자라든지 또는 조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때 일본한테 우리가 식민지를 당할 때 이런 신사에 가서 절을 하도록 해서 우리도 같은 일본인과 같은 그런 뭐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을 이때 시킨 거죠. 그래서 3번도 옳은 내용이고요. 4번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름도 이때 일본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 그래서 답도 4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가상신문에 실릴 수 있는 광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개화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근대 문물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자, 먼저 보면 근대 문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문물들을 쉽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없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방문국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서 신문을 많이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신문을 통해서 나라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됐고, 또 지금 나번 조선어 학회 같은 경우는 한글을 배우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지금 이때 근대 문물에 생긴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추진된 애국계몽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요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노선은 우리가 무기와 몸을 가지고 진짜 직접 나가서 투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한글을 깨우친다든지
또는 이렇게 공부를 더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자신의 그런 지식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의 애국계몽 운동으로 인해서 실력을 키우자라는 그런 두 가지 노선이 있었다라는 거. 그 중에서 그 애국계몽 운동 계열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조선어 학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답번 이 광해현이라는 그 명칭이 나중에는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이게 바로 서양의 의술이 들어온 병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런 근대적 서양 기술로 시술을 했던 병원이다. 그리고 라는요, 학교. 여성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화학당. 오늘날에도 이화, 정말 여자들의 그런 명문 대학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도 여성이 다닐 수 있었던 학교였다. 그래서 여기에 출신이 바로 유관순이 있어요. 유관순 열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름을 알리게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나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개화기 때는 이거 이제 개화기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눈을 뜨게 된 시기예요. 이 시기 때 우리가 일본에 세 군데를 개항을 했는데 바로 이 인천 개항장과 그 다음에 인천 그리고 부산 그 다음에 원산 이렇게 세 곳을 개항을 했으니까 지금 요 사진이 들어갔겠죠. 자, 그리고 이 대한제국 시기 때는요. 사실 요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이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되는 그런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을 겪고 난 이 고종은요, 그때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피신을 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대한제국 좀 더 건강하고 힘이 센 그런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알맞는 그 장면을 골라야 하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구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요. 바로 여기서 새롭게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 이제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 청사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분산된 독립운동이 아니라 우리 어떤 정부를 하나 세워서 좀 더 계획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벌이자라는 그런 방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임시정부였어요. 그래서 요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대한민국 때 88 서울올림픽 있었다는 거. 자, 보기 2번에요.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우리가 8월 15일 광복하기 직전에 이제 그 직전부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독립을 광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군대예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일본이 잦은 항복을 하는 바람에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됩니다. 3번의 경부고속국도 개통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 개통이 됐는데 오늘날 지하철로 비유를 하자면 지하철 1호선, 그러니까 고속국도가 처음으로 개통된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을 잇는 이 고속국도 1호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신탁통치 반대 집회라고 이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복을 했지만 우리의 힘보다는 사실은 소련과 그 다음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이 대한민국, 조선이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열강들이 이 조선을 대신 이렇게 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다스려 줘야겠다라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내용이 우리 이제 국내로 퍼지게 되면서 신탁통치 반대 집회, 이런 집회가 열리게 되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옳지 않은 답변을 한 학생은 했어요. 그래서 실학에 대해 조사 내용을 알려줘 했는데, 자, 조선은요, 유교가 바탕인 사회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성리학인데요. 사실 이 성리학은요,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실생활에 이 학문을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실학이라는 것이었어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 내용 등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상업과 관련된 상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야. 맞는 말이죠. 자, 서학에 대항하여 만들어졌어. 근데 사실요, 이 실학은요, 서학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서학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것은요, 동학이죠. 최재우가 만든 동학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옳지 않은 답은 2번 을이 되겠고요. 자, 토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네, 그렇죠. 농업을 진흥시키려고 했으니까 맞는 답이고요. 상공업 발달을 강조한 학자가 있었어.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밑줄은 이러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화면 속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볼게요. 마라톤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때 일제강점기에 놓였기 때문에 가슴에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월계수 2%다가 가슴에 달린 그 일장기를 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독립운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같은 거,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1번 나운규는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했어요. 이 아리랑을 만들었을 때 그 줄거리의 내용이 바탕이 바로 이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은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책을 썼다 했는데, 이 박은식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언어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나 언어는 혼과 같다. 그래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한용우는 민족이 처한 상황을 시로 표현하였다 했는데, 한용우는 이때 민족 그런 시를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게 님의 침묵 같은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님의 침묵에 보면 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지칭하는 그 님이 당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조국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유희는 언문지를 통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했는데, 이거는 조선 후기 때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먼저 흐름을 보기를 먼저 보면요. 50 총선거. 자, 8.15가 8월 15일 날 우리가 강복을 하고 나서요. 이제 다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회의원을 먼저 뽑아야 되죠. 그래서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1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휴전 협정 체결. 자, 휴전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 이제 그만 쉬는 그런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건데, 이건 당연히 6.25 전쟁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나에 설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틀린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5.18 민주화 운동인데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항했던 4.19 혁명과 그 다음에 이거 전두환 대통령 때 했던 이 5.18 민주화 운동. 그래서 이거는 다는요, 요 4.19 혁명 뒤에 들어가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번은요, 남북 정상회담.
그 전까지요, 사실 남과 북이 교류는 많았지만요, 이 남한의 정상과 북한의 정상이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는요, 정말 이때가 최초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그때 국방위원장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죠. 이거는 훨씬 이 연표 밖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9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3점짜리 문제고요. 자, 이 장면은요, 6.29 민주화 선언을 하고 있는 당시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 선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라고 묻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요, 박정희 그 군사 정권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두환, 그리고 전두환까지 이렇게 군사 독재 정권이 계속 계속 그렇게 군사 정권이 정치를 집권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꿈꾸고 꽃을 피우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부풀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군사정권 쪽에서 나오는 노태우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 6월 항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못 이겨서 바로 이 노태우 대통령이요. 그러면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직접 뽑는 그런 직접 선거제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접 선거제를 수용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해보면요, 1번의 호주제 폐지는요, 호주제라는 것은 이제 주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이 어떤 그런 집안의 주인이 된다라는 게 2005년도에 이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에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여성은 아버지의 그거에 이제 속해 들어가 있어야 됐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한테, 그리고 또 남편이 만약에 사망을 하면 아들한테 이렇게 속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2005년에 이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여성도 이제 어떤 그런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라는 거, 이거는 김영삼 정권 때, 정부 때 가입이 됐고요. 그리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은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시행이 된 것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40문제, 총 40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자, 한번 나왔던 기출문제는요, 다음 시험 문제 때 또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